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뒷광고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바르면 진짜 인간관계 차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이번 주제는 그 화장품의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는 법, 그래서 어떤 화장품이 좋은 건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격이 비싼 화장품이 진짜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드름이 많이 나는 유형, 보통 그 피부에 그 오일리한 피부라고 하죠. 그 지성 피부, 그리고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유형은 간단해요. 굉장히 찐득찐득이는 제형을 바르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형은 모공을 막아서 더 여드름을 악화를 시킬 수가 있고, 여드름균은 또 혐기성 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혐기성 균이 잘 자라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찐떡이는 제형은 안 바르는 게 좋고, 조금 더 묽은 제형, 그리고 발랐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유형은 물론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찐떡이는 화장품을 바르게 될 경우는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죠. 요새 제가 바르는 것 중에 내가 여기 하나 있어. 이거 너무 이렇게 대놓고,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뒷광고 전혀 아니에요. 이거 올리브영이나 뭐 네이버에 팔거든요. 바이오더마의 세비움 하이드라, 이거 지성 피부인 사람들한테 이걸 추천해 줬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세비움 하이드라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PPL 아니시죠? 전혀 아니에요. 나 이런 거 해가지고 했으면 제가 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 안 와. 오지도 않아. 나도 돈 벌고 싶은데.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는 조금 시원한 제형, 그리고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피부의 그 오일리한 부분도 많이 없앨 수가 있어서 그런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건성 피부가 골라야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성 피부보단 건성 피부를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성이라는 얘기는 피부가 건조하다는 이야기고,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가뭄이 든 땅처럼 피부에 미세하게 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미세하게 틈이 생기면 그 안쪽으로 해로운 물질들이나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더 쉽게 들어가게 돼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의 그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은 지성 피부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골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건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발랐을 때 촉촉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더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촉촉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은 화장품의 그 성분상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겉은 촉촉하게는 유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피부 안쪽에 그 건조함까지 해소를 시켜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상 피부에 커버가 잘 되는 보습제를 쓰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보습 인자들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돼서 보습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건조 피부에서 그 촉촉함을 주는 보습제, 다시 말하면 커버가 잘 되는 보습제를 쓰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워낙에 그 보습 인자들이 없기 때문에 보습이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 촉촉한 거 많이 쓰는데 건조함은 나아지지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이런 빨리 마르는 거를 못 참겠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커버가 잘 되는 촉촉한 느낌의 보습제를 더 발라주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환자들의 불편감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죠. 예민한 피부는 어떤 화장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뭘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무거나 보습제, 아무거나 화장품만 발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예민한 피부는 뭘 발라도 따갑고, 뭘 발라도 붉어지고, 뭘 발라도 피부에 뾰루지가 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바르는 게 좋죠. 근데 예민한 피부는 피부 안에 있는 자연 보습 인자와 유사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좋아요. 최대한 민감성 피부는 성분이 단순한 화장품을 발라주는 게 좋고요. 성분이 단순하더라도 웬만하면 최대한 우리 피부의 자연 보습 인자와 성분이 유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들을 바르는 게 좋아요. 그 피부의 보습에 매우 중요한 성분들이 3가지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요 3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좋아요. 피부 타입을 아는 간단한 방법은 지성이냐 건성이냐 또는 복합성이냐, 그냥 그 3가지로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세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딱 느껴지는 느낌, 아 얼굴이 너무 땡긴다, 그러면 건성.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번들번들거린다, 그러면 지성. 나는 거울을 보는데 얼굴도 번들번들 거리는데 얼굴에 당기는 느낌도 있다, 이거는 복합성.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속은 건성인데 겉은 지성인 경우가 있어요. 수부지라고, 수분이 부족한 지성.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요 세 가지에 따라서 화장품이나 보습제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라로슈포제의 유비데아라는 선크림이 있어요. 유비데아. 그게 제일 그 피부에 그 자극도 없으면서 약간 번들거리는 것도 없고 백탁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할 만하고, 이것도 진짜 뒷광고 아니에요. 난 진짜 이건 제가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 봐서 걔 중에 제일 괜찮은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 짤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제가 좀 심하게 이렇게 백탁 있는 그 선크림 발랐는데 그것도 되게 넓게 펴 바르면 괜찮아요. 근데 바르려는 그렇게는 바르면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르면 진짜 인간관계 차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선생님, 제가 피부가 지성인데 혹시 그럼 저에게 맞는 화장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성 피부인 경우는 또 속당김도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흡수가 잘 되는 그 보습 크림들이 있어요. 흡수가 잘 되는 보습 크림을 좀 발라주다 보면은 속당김도 없어지면서 얼굴에 번들번들거리는 것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도 보습제와 선크림이 나와요. 근데 어떠한 원인이든지 보습인자가 안 나오게 될 경우 우리 몸은 보상작용으로 보습은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증가가 돼요. 겉은 지성이지만 속은 건조한 경우들이 다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지성인데 속은 건성인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흡수가 잘 되는 보습제를 많이 발라줘야 피부의 불편감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로이드 크림 또는 셀퓨전시 크림 뭐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되는 그 보습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 하나가 시카리닉이라고 있어요. 시카리닉.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발라주면서 그 피부의 건조감을 해소를 시켜주다 보면 그 번들번들거리는 것도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피부 타입을 확실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민한 피부에게 적합한 화장품, 예민한 피부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추천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가장 자극감이 없어요. 이게 향도 없고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순수한 그 보습인자 그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토베리어 크림이라든지 셀퓨전시 제로이드 크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자극감이 없어요. 물론 뒷광고 하나도 없어요.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하지.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비싼데 거지 같은 건 가끔 있어요. 항상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죠. 우리 피부의 그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 세 가지가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 근데 이 중에서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그 원재료 값이 비싸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일수록 가격이 좀 더 고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화장품은 아무래도 이러한 보습인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률이라고 하는 건 고가 화장품이라고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마케팅 발로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제품일수록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점은 저렴한 화장품보다는 고가의 화장품이 좀 더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만한 확률이 높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이거 봐가지고 성분 봐야지 뭐.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게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한테 그냥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